어떻게 하겠다. 여기 지상에 있는 건물 여기 경매 안 나온 기계실인데 등기가 없어요. 미등기예요. 그 다음에 적치물. 적치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땅 위에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땅 속에까지 파묻은 산업 폐기물이 있다. 토양 오염도 있을 뿐더러 그 폐기물 적치에 대한 벌금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그냥 지상에 있는 거하고 지하에 있는 건 또 파봐야 된단 말이죠. 특히 공장 물건에서 그런 경우 많아요. 지상의 적치물, 공사 자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상의 적치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남아. 나는 이렇게 하겠다. 사무장이 말대로 밤에 그냥 차 끌고 가서 그냥 아무도 안 볼 때 막 쓱 끌고 온다. 철거 소송한다. 그 소유자들한테 대해서 이제 저희가 토지를 낙찰 받았으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사용 계속 그 건물에 대해서 법적 이성을 딴 쪽을 떠나서 그게 계속 존재하고 있다면 임대료를 내던가 이렇게 하라 그런 거를 갖다 먼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적치물 같은 경우도 소유자가 이제 니네 물건이면 이걸 갖다 적치할 때도 우리는 여기 대해서 적치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면 상속인들은 분명히 이 재산에 대해서 어차피 기술을 한 거니까 자기네가 떠안고 싶은 생각도 없을 거고 하니까 자기들도 귀찮아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우 미등기는 상속자하고 얘기해서 등기를 안 해주는 건물 등기를 하게끔 유도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이든지 어쨌든 그 열람을 했으면 그 연락처 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안 된다고 하면은 집행관 시켜서 우리가 그 낙찰받은 토지의 어떤 다른 부분 쪽으로 전부 다 모아놓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매각 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는데 이러면 저는 낙찰받을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색을 안 저도 제 현재 실력으로는 접근을 안 할 물건인 것 같아요. 안 받는다. 네. 상속인이 자제분이 상속인이 있다 그러면 상속인한테 문서사항이죠.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통해서라도 재산권을 행사할 것인가 확답 여부를 물어보고요. 만약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전화 녹음이라든지 만나서 자필 사인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보니까 재산권 행사하기엔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거기서는 임대료를 낸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권 대표님, 아니 사무장님 대표님이 목소리가 나누니까 이분들 귀도 정화시켜야 돼요. 이분들 귀도 정화시켜야 돼요. 아시라니까. 저는 대본대로 움직이는 사람. 돌발 질문하면 사무장님 얘기하세요. 네. 한정상속이라는 거는 빚이 100원이에요. 재산이 100원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빚만큼만 내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재산이 다 팔아가지고 8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빚도 80원만 받는 거죠. 나머지 20원에 대해서는 내가 상속을 안 받는 거예요. 지금도 대출 총량제라고 해갖고 은행 족치는 거예요. 대출 해주지 마라. 그러니까 실수자들이 지금 제일 고통 많이 받고 있죠. 그다음에 총량을 제한하는 거예요. 집담보대출 이제 그만해라. 그게 언제까지 갈 거냐면은 올 연말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안에는 더 좋은 조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내년 돼야 돼요. 리셋 때는 해가 돼야 돼. 그래야지 또 대출을 할 거예요. 경락대출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을 맞춰버렸다. 경락대출이 안 나와요. 그거 뭐죠? 자기담보잖아요. 자담이잖아요. 경락대출은 뭡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 대금 낼 때 빌려주는 대출이에요. 그런데 소유권만 이전 안 하고 명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보내고 대출 받으면 대출 나온다. 경락대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스킬이에요, 스킬. 이 차를 들었다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금이 납부할 여력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해버리면 낙찰자가 낙찰받고 대금 내기 전까지 취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대금을 먼저 내고 대출을 승인받는데 시간 걸리니까 대출을 나중에 받는 거예요. 먼저 현금 내고. 왜냐? 현금을 내버리면 취하가 안 되니까. 가서 확인해야죠. 별거 아닌 거 하나가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맞춰봐야 되는 거죠. 왜 이러지? 도로사선이면 이쪽에서 도로사선이 들어가는 여기가 도로 쪽에 붙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도로사선이 한꺼번에 도로사선이 간 거잖아요. 이 건물은 다르죠.
얘가 도로 쪽에 있으니까 얘가 도로사선을 적용을 받은 거예요. 얘를 왜 받았어요? 얘는 뭐냐고요? 건축법하고 안 맞죠? 이 전체가 세대수가 많으면 주차장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복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분양가가 더 나오겠죠. 기록 볼 때 여러 가지의 눈으로 봐야 되겠죠. 배당 순위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권리 분석을 합니다. 배당 순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인수하는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얼마를 받아가는지를 정확히 계산하는 수학 공부가 아닙니다. 배당 순위로 박사학위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면 투자에 필요한 만큼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알면 돼요. 이게 배당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배당 계산표를 짠 필요는 없다 이 소리예요. 어떤 분은 질문해가지고 배당 계산표를 짜는 이야기를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그 사람을 결국 산수를 가르칠 수도 없고 이건 산수 공부가 아니에요. 배당 순위만 알면 됩니다. 그래야 권리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동순위가 있어요. 같은 권리도 동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동순위가 있는데 그 동순위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배당 순위 중에서 영순위가 있어요. 무조건이죠. 얘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줘야 되는 거. 경매 집행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유효비. 경매 목적에 사용된 필요유익비가 뭔가요? 감정평가서 비용들. 그 다음에 법원 수수료. 그거는 무조건 내는 거예요. 근데 집행 비용 안에 우리가 집행 예납금 있죠. 예납금에 요 돈이 미리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배당표에 보면 필요유익비라고 없어요. 집행 비용으로 통쳐서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금, 소액보증금은 다 알죠. 그 다음에 임금채권인데 임금채권이 후순위면 안 되는 거예요. 임금채권이 무조건 임금채권이라고 해서 임금채권이 체불되는 게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야 돼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임금채권도. 그래서 선순위 임금채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임금채권 들어오면 그냥 선순위로 봐줘요. 왜? 배당 안 되면 나한테 개이득이잖아요. 나한테 약간 불리하게 계산하는 거죠. 분석할 때. 그래서 우리가 임금채권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임금채권이 나온다 그러면 선순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선순위인 경우는 그렇게 드물더라고요. 그 다음에 당해세. 지난번에 이거 했죠? 네. 당했어요. 우선 변제권, 대항력까지인 거죠. 적립신고, 확정일자, 선순위 임차권. 자, 대항력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계약, 점유. 전입, 점유. 전입도 전입. 다시 한번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지 안 들려요. 계약, 전입, 계약 인수 전입. 계약, 전입. 그다음 점유. 네, 맞습니다. 대인. 계약 안 하면 후순위입니다. 계약을 근저당 날짜에 그러니까 최우선 말소 권리보다 뒤에 지불했다면 후순위 됩니다. 대항력 사라집니다. 일반 임금 채권 2순위입니다. 2순위 임금 채권을 제한 임금 기타 요거는 거의 뭐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받아가든 마시든 그건 상관없는 거고 일반 조세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받아가시든 말든 왜냐면 우리가 관계되는 거는 선순위 임차인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소액배당을 많이 받아가든 적게 받아가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선순위 임차인일 때만 관심 갖는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일 때만 1, 2, 3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번이 필요할 때가 선순위 임차인일 때만 필요한 거고
선수 임차인이 아니다 그러면 1, 2, 3번 다 필요 없어요. 싹 배당 순위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임차인이 명도 나올 때 좀 편하려면 임차인도 배당 요구를 해서 돈이 좀 남나 안 남나 그것만 알면 돼요. 근데 우수 임차인도 최우선 변제 금액 안에는 배당 받아갈 수 있죠. 왜 받아갈까요? 전체 채권이 100원인데 낙찰가가 50원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못 받아갈 수도 있죠. 그 규정이 하나 있죠. 낙찰금의 2분의 1은 무조건 최선순위 소액 우선 변제 2번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갑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명도의 도움을 받죠. 저희가. 그 외에 권리 분석의 배당 순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되게 중요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인수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 채권을 가지고 경매 계장님들이 간혹 가다가 순위 배당을 안 하고 안분 배당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것까지 공부하면 머리 아프죠. 계장님이 뭐가 하고 싶어서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괜히 그걸 왜 이 사건에서 안분 배당했지?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네. 많은 초보자들이 이거를 모르면서 내가 감히 경매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실은 본인하고 별 상관도 없는 배당표를 저보다 더 배당표 잘 짜시는, 저도 사실 선순위가 없는 경우는 배당표를 안 짜거든요. 쳐다도 안 봐요. 예, 그걸 뭘 짜고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낸 돈으로 10명이 받아가든 20명이 받아가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예요. 인수되지 않는 배당표를 뭐로 짜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뭐라고 하죠? 이 견해의 차이인데,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할 때까지 경매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권리 분석 열심히 공부하면서 물건 분석 안 해. 임장 안 가. 그러면서 2년 3년씩 공부를 해. 그러면 실력 없어요.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공부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예. 이게 지금 남자분이 몇 분이냐?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정도 되죠. 남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가 다 알아야 돼. 배당표 짜는 것까지도 알아야 돼. 아마 제표님은 배당표 짜라면 짤 수도 있을 거예요. 관심 없어요. 돈을 지금 벌어요. 돈을. 왜 내가 오늘 이거를 순위로 넣냐면요. 쓸데는 이거 왜 잔금 안 냈을까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내기 싫었나 보죠. 그렇죠? 아니 왜 궁금해요 그게? 아니 유튜브 하면 맨 질문이 그런 거예요. 이 물건 이 사건의 배당을 잔금을 왜 안 냈을까요? 아니 그건 지가 내기 싫었나 보지. 돈이 없던지. 비본질권자에 우리가 집중하는 저는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그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요? 안 냈든지 못 냈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있으면 냈겠지. 그럼 내기 싫나 보죠. 그거 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불허가 사유를 다 알아내고, 저기 대금 미납 사유를 다 알아내고, 둘이 사실혼 관계일까? 이런까지 알아낼 수는 없어요. 저희도. 아무 필요 없는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오늘 주제는 집중해야 될 것과 집중하지 말아야 될 거를 분리를 하셔야 돼. 최고 중요한 거는 남자들 내가 다 알아야 돼. 2년 넘도록 낙찰 못 받는 게 있다니까 이유가. 그냥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냐면 본인이 모르고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1살 더 먹으면 내가 하겠죠? 아니요. 나이 1살 먹으면 저도 나이를 이제 먹어가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60대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점점 두려워져요. 자신감이 이러지.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돈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가 기본이잖아요. 왜 불허가 되는 게 중요해요? 왜 잔금 안 낸 게 중요해요?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배당 순위는 이렇게 있다. 이렇게만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또 알아야 되냐? 선수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수 임차인의 돈이 배당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죠. 선순위 아닌 물건에 대해서 이거 순위하면 머리 아프죠. 그 시간에 다른 물건을 봐야 되겠죠. 용어 하나를 떠봐야 되겠죠. 실전반은 용어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내가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공부할게요.